보시면 지금 여러분들과 수열을 공부하면서 대부분의 모든 문제들은 다 등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라고 알려주고 시작했다? 이제 알려주지 않을 거야. 이게 등차인지 등비인지 알려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내봐. 하는 문제들이 보입니다. 이때 네가 등차인지 등비인지 알아낼 수 있도록 정보를 줘야 되겠죠? 그때 그 정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 점화식이라는 말을 안 써. 예전엔 썼거든. 점화식이라는 게 있고 대표적인 유형이 한 5가지 있으니까 일단 외워야 돼 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점화식이라는 게 있었어. 그렇게 부르던 식이 있었는데 이 말은 안 쓰고 이렇게 얘기할 거야. n 플러스 1번째 항하고 n번째 항. 이 둘의 관계식을 줄 거야. 그럼 꼭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항이냐?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 좀 더 확장하면 이웃하는 두 항의 관계식을 줄 거야. 그럼 얘를 보면서 이게 무슨 수열인지 좀 알아내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에 답을 해봐. 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수열을 귀납법으로 표현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연역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귀납법과 연역법에 대해서는 공부했었죠? 국어 시간에. 안 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대충 하면 되니까요. 귀납법이 뭐냐? 18세기였나요? 경험주의자들에 의해서 나온 이론이죠. 그거 뭐 베이컨, 홉스 이런 친구들이죠. 아저씨들이죠. 네. 뭐냐면 이런 거다. 숙제를 3문제 안 해왔어. 3대 맞아야지. 숙제를 5문제 안 해왔다고? 5대 맞아야지. 민우가 숙제를 30문제 안 해왔습니다. 몇 대 맞을까요? 30대. 그 누구도 너한테 한 문제당 1대란 얘기 안 했음. 그냥 5개 안 해오면 5대. 3문제 안 해오면 3대. 10문제 안 해오면 10대라고 했고 30문제 안 해왔다고? 그럼 몇 대 맞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추론할 수 있었음. 뭘 이용해서? 경험을 이용해서. 됐음? 그래서 경험주의자들이 썼던 이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게 귀납법입니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뭔데? 이런 거야. 첫 번째 항이 누구? 두 번째 항 누구? 세 번째 항 누구? 100번째 항 누구? 이렇게 또 말하는 거 귀찮으니까 딱 이렇게 두 항의 관계식을 줄 거야. 예를 들어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하면 된대 라고 표현해 볼게. 됐음? 그럼 이런 식을 봤을 때 너네가 해야 되는 건 숫자 넣어보는 거예요. n자리에 1 넣어봅니다. 그럼 뭐가 돼? 첫 번째 항이죠. 거기에 3 더하면 몇 번째 항? 두 번째 항. 2 넣으면 두 번째 항이지. 3 더하면 몇 번째 항? 3 넣으면 세 번째 항. 3 더하면 네 번째 항. 네 번째 항에 3 더하면 5번째 항. 맞아? 무슨 수열이냐? 공차가 몇인데? 3. 끝. 됐죠? 그럼 이렇게 줄 거야. 어떤 수열이 있습니다. 이때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3과 같을 때 이때 이 수열의 10번째 항 구해주세요. 혹은 공차를 구해주세요. 혹은 몇 번째 항에서 몇 번째 항을 뺀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관계식을 보면서 말할 수 있어야 돼. 물론 얘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아, 공차가 3이 등차 수열이구나 까지지. 첫 번째 항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첫 번째 항이 누군지도 줄 겁니다. 그러면 아, 일반항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항 혹은 요구하는 값이 몇 번째 항인지도 말할 수 있겠다. 인 겁니다. 끝. 별거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어. n 플러스 1번째 항이 2 곱하기 an. 이렇게. 됐음? 그럼 1 넣으면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하면 두 번째 항. 2 넣으면 두 번째 항에다 2를 곱하면 세 번째 항.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무슨 수열? 등비 수열. 공비가 몇이? 2인 등비 수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해서 너한테 등차냐 등비냐 얘기하진 않을 거야. 그냥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다시 말하면 이웃하는 두 항의 관계식만 줄 거라고. 그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돼.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등차와 등비를 표현하는 게 대표적인 게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자리에는 공차가, 요 자리에는 공비가 오겠지.
그럼 사실 얘만 있냐? 아니,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거. 무슨 수열이게? 무슨 수열이게? 등차 수열. 왜? n번째,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맞아? 연속하는 두 항의 관계식을 줬잖아. 세 개를 줬네, 이번에. 근데 봐봐. n 플러스 1번째 2배 했더니 그 앞에 있는 n번째랑 그 뒤에는 n 플러스 2번째를 더한 값이랑 같대. 무슨 중항? 등차 중항. 그럼 이렇게 나오면 등차 수열이구나 하시면 된다고. 마찬가지 n 플러스 1번째 항의 제곱이 n번째 항하고 n 플러스 2번째 항 곱한 값이랑 같아요 라고 하면 무슨 중항? 등비 중항. 그럼 얘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구나 하시면 된다고. 그럼 등차랑 등비만 있냐? 그렇진 않아. 문제는 이런 거야.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에다가 어떤 변수를 더할 때입니다. 어떤 수? 변수. 얘는 누군데? 상수. 일정한 수를 더했잖아. 근데 여기는 변수를 더해. 예를 들면 이 자리에 이렇게 쓸게. 2n 이렇게. 됐음? 그럼 얘는 등차, 등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얘가 어떤 수열인데요? 궁금하면 아까 말했듯이 그냥 넣어보면 돼. n자리 1 넣어볼게. 어떻게 돼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n자리 1 넣었어. 더하기 2랑 같지. 끝. 됐음? n자리 2 넣으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더하기 4. 왜? n에다가 다 2를 넣었으니까. 맞아? 이렇게 될 거야. 3 넣으면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더하기 3 넣으면 몇이에요? 6 더하는 거지?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서 자, 첫 번째 항을 예를 들어 1이라고 해볼게. 그럼 두 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야? 3인 거야. 1 더하기 2. 됐죠? 그럼 세 번째 항은 3 더하기 4죠? 몇입니까? 7 되는 거네. 됐습니까? 그럼 네 번째 항은 7에서 6 더하지. 그럼 몇인데? 이렇게 된다고. 됐음? 이게 등차예요? 응? 등비입니까? 아니요. 그냥 이런 규칙을 갖는 수열이야. 예전에는 이것도 배웠어. 개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지금은 안 배운다니까. 그래서 수학이 너무 편해졌어. 아저씨 어릴 때랑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된다? 그냥 하나씩 넣으면서 찾으시면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패턴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애들도 있어.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 변수를 곱한 형태. 이런 애도 있습니다. 일정한 수가 아니라 변수를 곱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 직설적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 이렇게 써볼게. 뿅.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얘도 편의상 첫 번째 항은 2라고 해보면 n자리에 1 넣어볼게요. 그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1 넣으면 2가 되는 거지. 됐죠? n자리에 1 넣으니까 2 넣으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곱하기 2 넣었어. 3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됐죠? 3 넣으면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4를 곱한 값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두 번째 항 말해줘 하면 첫 번째 항 2인 거 아니까 4. 세 번째 항 말해줘 하면 두 번째 항이 4였잖아. 4, 3, 12. 네 번째 항 말해줘. 세 번째 항 12였죠? 4를 곱했네요. 48. 이렇게 말할 거라고. 됐습니까? 등차예요? 등비예요? 그냥 이런 수열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서 편하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열을 우리가 기납적 정의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 뭐 하면 된다? 그냥 이쁘게 잘 넣어보면 된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이야기예요. 자,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번 더 해봅니다. 자, 명제 Pn이라는 게 있고요. n은 자연수가 옵니다. 자, 잠깐만요. 그 명제가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참인지 거짓인지 말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하지요. 그쵸? Pn이라는 명제가 있고요. n에는 자연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명제가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항상 참인지를 조사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다고? 항상 참인 건지 조사하고 싶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n자리에 1을 넣어서 나오는 결과가 참인지를 봐야 돼. 2를 넣어서 나오는 결과가 참인지도 봐야 돼. 3 넣었을 때 봐야 되겠지. 4는 거 봐? 5도 봐? 근데 우리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보고 싶다며. 그럼 n자리에 100도 넣고 1000도 넣고 억도 넣고 조도 넣고 다 넣어야 되겠네? 그럼 넣다가 죽겠네? 맞아요? 납득이 돼요, 여기까지? 왜? 자연수는 무수히 많으니까. 그 언제 다 넣고 있어.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처럼 어떠한 값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지 증명해보고 싶어. 근데 실제로 이거를 다 넣어볼 수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수학에서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이게 맞았다, 틀렸다 라고 증명하는 것 중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처음에 하는 건 직접 증명이야. 지금 말한 것처럼 진짜 넣어보는 거야, 다. 이게 몇 개 안 되면 그냥 넣어보면 돼. 그래서 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네? 다 된다, 야 하면 돼. 근데 그런 게 사실상 많지는 않을 거라고. 그럼 우리는 다 뭐 하냐면 직접 증명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 그래서 간접 증명을 합니다. 그 간접 증명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두 가지를 배웠어요, 고1 때. 써드릴게요.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명제의 대우를 관찰해서 참인지를 확인해.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니까. 이거 모르면 1학년 2학기 공부 안 한 거죠. 됐음? 기억나요? 지금 들으면서 이해돼요?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합니다. 아니면 두 번째, 귀류법이라는 게 있죠. 결론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모순을 찾아요. 기억나? 1학년 때 했던 거? 그래서 귀류법 같은 경우는 내가 수업 시간에 예시를 많이 들어주잖아. 나는 남자다. 맞죠? 증명해 볼게요. 직접 증명 못 한다고. 그러니까 뭐 해줘? 나는 여자라고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찾잖아. 남자인가 보다.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이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사실 수학적 귀납법이 고등과정에서 소개됐을 때는 그렇게 이쁜 모습은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수학적으로 그렇게 의미가 있나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인지해 주시면 돼.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이렇게 증명합니다. 수학적 귀납법의 증명 과정. 일단 첫 번째, 도미노가 있다고 볼게. 도미노가 있습니다. 나는 증명하고 싶은 거야. 이 도미노가 다 쓰러지는가? 됐음? 어떻게 증명할래? 첫 번째 거 넘어뜨려.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넘어졌는지 관찰하면 돼. 다 관찰할 거야? 힘들다고. 불가능하다고. 얘처럼. 그럼 뭐 할 거냐? 일단 첫 번째, 1번 도미노가 쓰러지는지 확인합니다. 됐음? 가장 작은 애가 쓰러지는지 확인해봐. 그 다음 두 번째, 2번을 보고 3번을 보고 4번을 봐? 그렇게 해서 직접 본다고? 그건 불가능. 그럼 어떻게 하냐? K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을 때 K 플러스 1번째도 쓰러지는지를 관찰하면 돼. 그래서 만약 이게 참이라면 1번 쓰러졌지? 그럼 누구도 쓰러져? 2번 쓰러지는 거야. 2번 쓰러졌지? 그럼 3번도 쓰러지는 거야. 맞아? 그러면 다 쓰러지는 거 맞잖아. 그래서 모두 성립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다음 명제 Pn이 있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참이 되는 것을,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그럼 우린 뭐부터 할 거냐? 첫 번째, 모든 자연수니까 n자리에 1을 넣었을 때 참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입해서 그냥 확인하는 거야. 맞았나 틀렸나.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할 겁니다. 어떻게? P가 K일 때 참2라면 P에 K 플러스 1 넣었을 때도 참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면 1 넣었을 때 참이었죠? 누구도 참? 2도 참이야. 그럼 2는 게 참이었죠? 누구도 참? 3인 것도 참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만 관찰해서 첫 번째 1 넣었을 때 참이고 두 번째 K일 때 참이라면 K 플러스일 때도 참이 된다라는 이 명제가 맞은 게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 두 가정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고 그냥 마무리해요. 이게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끝. 어떻게 될까요?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자, 과제 피드백 하고 나서 다시 교재에 있는 교과서 문제들 볼 때 한 번 더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나면 끝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쭉쭉 밉니다. 보세요. 239번 문제 보시면 빨리빨리 갑니다. 빨리빨리 갑니다. 빨리빨리 갑니다. 어머 분자 봐봐. 어머 분자 봐봐. 분자 봐봐. 어머 어떡해. 1부터 누구까지? K까지 더했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K까지 더했네. 1부터 K까지 합이네요. 1부터 K까지 합이네요. 1부터 K까지 합이네요. 2분의 K 플러스 1로 정리할 수 있죠? 끝. 됐습니다. 됐습니다. 질문하신 분 누구야? 질문하신 분 누구예요? 그럼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1부터 K까지 합 2분의 K 플러스 1 괜찮아요? 안 돼요? 빨리 대답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그만 드세요. 콧구멍으로 넣기 전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20 누가 바스락 소리 내었는가? 2분의 2K분의 K 플러스 1 됐죠? 끝. K 약분 2분의 1 앞으로 빼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 플러스 1입니다. 됐지요? 자, 공식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공식 쓰기 귀찮은 친구들도 있을 거야. 왜? 이거 어차피 등차 수열이잖아요. 1 넣으면 뭐 나오고 2 나오고 공차가 1이고 20 넣으면 21까지. 맞아? 2부터 21까지. 항 몇 개? 20개.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 2분의 항개수 20개. 첫째 항 1는 값 2, 마지막 항 20는 값 21. 더하면 몇이에요? 23. 됐죠? 여기에 2분의 1 때린 거구나. 야호.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15요. 끝.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이 표현이죠. 이 표현입니다. 얘가 중요합니다. 얘. 분자가 1부터 K까지 합이야. 이거 우리 정리할 수 있잖아. 1부터 K까지 합. 2분의 K 플러스 1. 됐죠? 그래서 정리해서 지금처럼 시그마 공식에 맞게 넣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243번입니다. 빨리 다녀오세요. 자, 243번입니다. 243번 문제 보시면 당황스러운 과정들이 몇 개 있어요. 얘는 1부터 n까지 더했음. 근데 얘는 0부터 n-1까지 더했음. 됐죠? 더한 값들이 좀 다른데? 그러면 결론 그냥 써봐. 누구를? 얘를 K자리에 1부터 n까지 쪼르륵 써서 더하고 있잖아. 그럼 K에 1 넣으면 2, 2 넣으면 5, 3 넣으면 10, 쭉 더하고 있죠? 마지막 n 넣으면 n제곱 플러스 1까지. 이게 좌변이야. 그냥 있는 그대로 못 쓰는 거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우변을 볼까? 시그마 있네. 맞아. 요 자리에 누구부터? 0부터 n-1까지 쪼르륵 대입해서
더하고 있대. 그럼 0 넣어봐. 마이너스 1. 1 넣어봐. 0. 2 넣으면 3. 3 넣으면 몇이냐? 8. 해서 쭉 더하고 있대. 어디까지? n-1의 제곱 빼기 1까지. 거기에 더하기 195를 한 거랑 같다는 거야. 일단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이런 거부터야. 진짜 넣어서 더해서 봐봐. 관찰해봐. 이게 뭐지? 쓰는 순간 느꼈을 거라고. 뭔가 잘못됐구나. 왜? 같은 값들이 안 보여. 맞아? 그럼 이걸 어떻게 다 계산한 다음에 같아? 그럼 n자리에 누구 넣어야 되지? 이걸 어떻게 계산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넣어보는 거야. 이거를 눈으로 보셔도 돼. 안 보이면 써봐. 그래서 눈으로 보고 이거 그냥 정리해서 같다라고 놓으면은 간단히 정리 못하겠네? 라는 판단이 일단 나와야 돼. 됐음?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해봐야 된다고. 써봐야 된다고. 그럼 써서 봤더니 정리되는 값들이 안 보이네? 그럼 다른 걸로 바로 가야지. 뭔데요? 요거죠. 두 번째 방법. 여기 시그마 다시 볼게. K에 0 넣었을 때부터 M 빼기 1 넣었을 때까지 싹 다 더하는데 왼쪽은 K에 누구 넣었을 때부터 1 넣었을 때부터 N 넣었을 때까지 더하고 있잖아. 맞아? 왼쪽과 오른쪽에서의 시그마 시작하는 값과 끝나는 값이 다르다고. 그럼 이거를 맞춰주자. 똑같은 값으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자 보세요. 시그마 K는 0부터 n-1까지 K제곱 빼기 1이 있었잖아. 맞아? 자, 내가 얘를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제곱 빼기 1로 바꿀게. 나 지금 뭐 했어요? 0부터 더하라고 했던 애를 1부터 더하는 값으로 바꿨었다? 그럼 다시 이거 전개해보면 0는 값, 1는 값, 2는 값, n 빼기 1는 값 싹 더했네. 오른쪽은 1는 값, 2는 값, n-1는 값 싹 더했네. 맞아? 어떤 차이가 있어? 0는 값이 없어. 맞아? 그럼 우리 뭐 해주면 돼? 여기에 K의 0는 값 누구? K의 0는 값 누구? 마이너스 1을 뿅 따로 더해주면 돼. 됐습니까? 그럼 같은 값 맞잖아. 받아들여? 납득이 돼?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다시 볼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빼기 1 이렇게 바꿔볼게. 잠깐만. 원래 얘는 N 빼기 1까지만 넣어서 더하면 됐어. 맞아? 근데 얘는 뭐로 바뀌었어? N 넣었을 때까지 더하시오로 바뀌었지. 받아들일까요? 그럼 둘이 같아지고 싶어. 뭐 하면 될까? 여기에 n 넣으면 나오는 값을 한번 빼주면 되겠지. 받아들여? 그러면 원래 있던 플러스 빼기 1에서 빼겠습니다. 누구는 값? n는 값. n제곱 마이너스 1. 됐음? 받아들일까요? 그럼 결론. 나는 여기 k는 0부터 n 빼기 1까지 k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어. 1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해줘. 0부터인데요. 그래, 0는 값 따로 더해줘. n 빼기 1까지만 더하면 되는데 그럼 n 넣어서 나오는 값은 뒤에서 빼주지 뭐. 됐습니까? 그럼 같은 식이라고. 그럼 이렇게 같은 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243번 문제에서 준 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1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마이너스 1 여기에 마이너스 1 붙이고 빼기 N제곱에 플러스 1이 붙고요. 원래 있던 더하기 195까지 오겠음. 됐죠? 넘기세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1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마이너스 1
얘는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95. 됐죠? 시그마 k는 1부터 n, 얘도 1부터 n. 빼기가 있네? 그럼 둘이 뭐해? 한 번에 써도 상관없죠?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1에서 k제곱 마이너스 1을 뺀 거. 됐죠? 됐습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가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럼 결론 얘 뭔데요? 2n. 됐음? 그럼 식정리하면요. 2n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95랑 같더라.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95가 0이더라. 됐습니까?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뭐로 되냐? 195. 5, 3, 5, 15, 3, 5, 15, 9, 5, 45, 3, 13, 13하고 15네요. 위에다 마이너스 주면 되겠네. 그럼 n은 몇일 때? 13일 때. 끝. 자연수니까요. 됐음?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봐.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이유는 정의를 어떻게 하지? 인 거야. 그럼 정의를 어떻게 하지가 나와야 돼. 거기서 부딪혀서 다른 걸로 틀어야지. 가장 기본은 뭐다? 누구를 어디서 어디까지 대입해서 더했는가 인 거라고. 물론 이거를 조금 더 나눠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귀찮고. 그래서 결론은 잘 정리해서 맞춰주자. 누구를 어디서 어디까지 더했는지 그 뜻과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하자. 계속 써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갈 거고요. 지금 248하고 251 우측에 두 문제가 보입니다. 85페이지요. 자, 빨리 보겠습니다. 48번 문제 보시면 이게 되게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속상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질문하신 분은 아마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야. 이게 욕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분명히 의도를 했거든. 봐. 가로가 쳐져 있죠. 가로 쳐져 있지. 가로 쳐져 있지. 맞아? 이게 가로를 일부러 친 거야. 구별해 주려고. 왜? 더했습니다. 어떤 애 더했냐? 1하고 1 더하기 2하고 1 더하기 2 더하기 3하고 그 다음은 누굴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겠죠? 그 다음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10까지 더한 값이겠지? 이걸 더하라고 구별해 준 거야. 가로를 일부러 쳐준 거야. 구별해 보시라고. 그러면 자, 첫 번째 항입니다. 1이죠. 두 번째 항입니다. 1 더하기 2요. 세 번째 항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요. 몇 번째 항입니까? 10번째 항이겠죠?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수열의 일반항을 말할 수 있어요. n번째 항. 뭐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어디까지? n까지 더한 값. 얘가 n번째 항. 해서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1 더하기 2, 세 번째 항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n번째 항은 1 더하기 2 더하기 10까지. 됐음? 그럼 여기서 말해야지. 1부터 n까지의 합입니다. 계산할 수 있죠. 뭔데요? 2분의 n, n 플러스 1. 바로 가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알아. 여기 n자리에 1는 값이 첫 번째 항이야. 2는 값이 두 번째 항이야. 여기다 3 넣으면 세 번째 항. 얘 나오는 거야. 1, 2, 3 더한 값. 여기다 10 넣으면 1부터 10까지 더한 값 보이는 거야. 그럼 우린 요 n에다가 1부터 10까지 넣어서 나오는 결과들을 다 더하면 되는 거지. 똥인지 된장인지 잘 보고 가세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문제의 질문은요. 시그마 n자리에 1부터 10까지 넣어서 싹 다 더한 값입니다. 어디에요? 2분의 n n 플러스 1이요. 됐음? 그리고 나서 2분의 1 실수비 앞으로 빼죠.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제곱 플러스 n인 겁니다. 네 번째 공식이죠.
네 번째 공식이죠. 공식 보여요?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유주야 말할 수 있겠어요? 괜찮겠어요? 조금만 힘내볼게요. 자, 요거 공식 말해야 됩니다. 몇 분의? 3분의 n 더하기 1, n 더하기 2. 아, 이쁘게 생겼다. 이것도 외워놔라. 여기 앞에 2분의 1 실수배 곱한 값이네요. 정리합세. 답입니다. 끝. 됐죠? 251번입니다. 자, 251번입니다. 바로 갈게요. 정리해 주시고요. 자, 251번 보세요. 한 명 있네요, 한 명. 251번 문제를 보면서 의도대로 풀어주신 분이 한 분 있네요. 아닌데요, 나 풀어서 다 나왔는데요. 맞아요, 네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틀린 게 아닙니다. 너도 잘 본 거 맞아요. 잘했어요. 근데 봐, 한 발짝만 더 나갔으면 좋겠어. 지금 여러분들이 251번 문제 보면서 자, 이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딱 보면서 시그마구나. 더하네. K에 누구부터? 1부터 N까지 넣어서 싹 다 더했네. 그게 요거구나. 됐죠? 그래서 우리는 얘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을 문제에서 줬구나.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훌륭합니다. 근데 한 발짝만 더 나가세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몇 차식? 차식. 상수항이 없는. 그럼 얘는 첫 번째 항부터 규칙을 갖는 등차 수열의 합. 2차 합의 개수는 모르미 한다. 공차의 절반. 그럼 공차가 누구다? 2다.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 말할 수 있습니다. N번째 항. 이 N으로 시작하죠. 하나 더. 1 넣으면 나오는 값 첫 번째 항이지. 몇인데? 0. 그럼 여기도 1 넣으면 0 나와야 되네. 뒤에다 누구 붙여? 마이너스 2. 끝. 네가 이 문제 풀 때 할애했던 그 절반 가까운 시간이 그냥 끝났잖아. 됐어요? 괜찮아? 그래서 맞아. SN을 갖고 SN-1을 빼서 N번째 항 말하고 문제 푸는 거 맞아. 맞아. 틀린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보이잖아. 상상이 없는 2차식인 거. 이건 내가 계속 가져가야 돼. 이해됐잖아요. 그럼 외우셔야 된다고. 이해됐잖아. 그럼 외워야 돼. 내신은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 풀어야 돼.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해됐어? 그럼 이제 외워야 돼. 암기가 같이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끝. 그럼 일반항 바로 나왔네? AN 나왔네? 근데 이 자리에 봤더니 지금 뭐가 써있어? A, EK 써있네? 뭐야? N 대신에 누구 는 거야? EK는 거네? 그럼 A, EK가 누구야? 4K 빼기 2네? 그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K-2. 끝. 선생님 이거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 합으로 구할게요. 그러든가. 아니면 바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성질 갖고 문제 풀게요. 그러든가. 편하게 하세요. 1번 이렇게 해볼게. 실수배 4 빼면 K죠? K죠? 2분의 N 플러스 1. 빼기, 마이너스 2네. 몇 개? 10개, 20. 해서 정리. 220 마이너스 20. 답입니다. 끝. 해서 일반항 구하는 게 가장 힘들었을 거야. 어떻게 보면. 맞아. 그냥 하면 돼. 근데 이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한 발짝 더 들어가세요. 그리고 볼 때마다 써야 돼. 안 쓰면 까먹어 또. 보세요. 쓰세요. 써야 됩니다. 안 쓰면 몰라요. 알고 있지만 꼭 써주시기 바라고. 자, 넘어가서요. 254번입니다. 혹시 254번 안 해도 될까요? 괜찮나요? 다른 분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257번으로 갑니다. 그냥 해. 왜? 남 상했어. 왜? 해봐. 할 수 있겠어? 그럼 해왔어야지. 여러 번 해봤어? 그럼 이따 남아 다시 물어봐봐. 하고 보여줘. 알았지?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 그거 습관돼요. 자, 갑니다. 257번입니다. 네. 볼게요.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좌변을 봅니다. 시그마로 표현된 좌변을 봅니다. 요거 표현되어 있구나. 요렇게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여기다 싹 다 써서 더하는 거구나. 근데 분수로 되어 있고 어머 K가 저 지수 자리에 있네. 어우씨 복잡하게 생겼네. 하나만 하면 되죠. 앞에 것 따로 뒤에 것 따로. 그지 지훈아? 네, 네, 그럼 이렇게 해봤어? 네. 그럼 앞에 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2K 2K 제곱 제곱 뒤에는 플러스 3분의 2K 제곱. 인 거지? 네, 그럼 따로따로 또 볼 수 있죠? 네,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2의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3분의 2 K제곱 볼 수 있죠? 네. 자, 무슨 수열? 등비. 등비수열 확보하는 공식 R-1분의 첫째 항입니다. 1레면 나오는 값 공비 한 개수 마이너스 1이고요. 네, 다음 시그마죠. 무슨 수열? 등비수열. 공비 누구? 3분의 2요.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1 빼기 공비 한 개수 몇 개? 50개. 이렇게요. 이거 계산하는 거죠? 계산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요거 정리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4. 2의 51제곱 네, 빼기 2요. 네. 혹시 이 전개하는 거 혹시 이거 어려웠어요? 네, 뭐라고요? 거기서 실수한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 여기는 3분의 1이네요. 그럼 3 약분하면 2의 1 빼기 3분의 2의 50제곱 둘이 더하는 거죠. 네, 그럼 이거 전개하면 2 마이너스 2 없어집니다. 그럼 남은 거 쓰면 되겠죠? 2의 51제곱 빼기 2 곱하기 3분의 2의 50제곱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네. PQ에 오는 값 됐네요. P가 몇입니까? 2죠. 왜? 여기는 51제곱인데 여기는 50제곱이니까 2 앞으로 그냥 뺀 거죠, 한 개. 그래서 P가 2, Q는 마이너스 2. 둘이 빼면 4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넘어갈게요. 자, 우측 가시면 187페이지에 지금 59번, 60번 두 개거든요. 일단 59번은 로그로 써져 있습니다. 로그로 써져 있습니다. 로그에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되는 이야기 한번 살짝 정리해보면 예준이는 알고 있죠? 야, 혹시 이거 그러면 안 된다. 이거. 그 로그 A의 B가 N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X라고 할까요? X다. 이렇게 얘기하면 A의 X제곱이 B인 거야. 지수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쵸? 자, 하나 더. A의 로그 B의 C제곱 이러면 C의 로그 B의 A제곱이랑 같은 거야. 괜찮아? 사실 이게 우리가 상용 로그에서 로그에서 마지막 배운 성질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서 로그가 무슨 뜻이야?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바꿔서 얘기했어. 처음에는 실수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이요. 이렇게 공부했다가 나중에 이 성질까지 딱 공부하고 나면 로그는 뭐야? 밑을 1이 아닌 양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야. 이렇게도 얘기했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밑이 같은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고 빼면 진수끼리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은 알고 있죠. 자, 갑니다. 문제 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K 자리에 누구부터? 2부터 15까지 대입해서 싹 다 더하래. 그럼 저기 보니까 FN이 있네. 그럼 N 자리에 2는 값, 3는 값, 4는 값, 15는 값 쭉 써서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하나 더. 저기 로그로 써져 있는데 누가 봐도 지저분한 부분 보이죠, 여기. 1 빼기 N제곱분의 1. 맞아요. 정리 좀 합시다. 통분해서요. N제곱으로 통분하면 되잖아요.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요. 통분하고 났더니 N제곱분의 합차공식 N-1, N 플러스 1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써보면 Fn은 로그 N제곱분의 N-1, N 플러스 1이고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n자리에 누구는 값부터? 2는 값부터. 됐나요? 그럼 2 넣으면 로그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3. 됐죠? 더하기 로그 이번엔 3 넣죠? 3제곱분의 2 곱하기 4 더하기 로그 4제곱분의 3 곱하기 5 해서 쭉 쓸 거야. 누구까지? 15는 값까지 로그 15의 제곱분의 14 곱하기 16. 이게 t라고. 됐음? 그럼 미치 같은 로그를 계속 더하니까 우리는 진수끼리 곱해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로그.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2제곱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제곱분의 2 곱하기 4 곱하기 4제곱분의 3 곱하기 5 곱하기 하나만 더 써야지. 해서 곱합니다. 15제곱분의 14 곱하기 16까지요. 됐죠? 이제 정리할 겁니다. 왜? 약분되는 거 보이잖아. 자, 약분할 때 규칙 잘 봐. 봐봐. 분자의 3이랑 앞에 있는 분자의 3이랑 뒤에 있는 분모의 3이 하나 약분돼요. 그럼 요거 2 지우면 되는 거죠? 네. 앞에 있는 분자 4랑 뒤에 있는 분모 4가 하나 약분됩니다. 분자 앞에 있는 분자와 뒤에 있는 분모가 약분되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 5, 뒤에 있는 5 약분됩니다. 여기 6, 뒤에 있는 요 숫자 하나 약분되겠죠. 뒤에 있는 이 숫자랑 여기 15도 하나 약분될 거예요. 됐습니까? 하나씩 지워지겠죠. 앞에 분자, 뒤에 분모끼리 짝지어서 없앴습니다. 그리고 남은 애들을 쭉 봤더니 또 있네. 앞에 있는 분모의 2, 뒤에 있는 분자의 2요. 됐죠? 약분되죠? 앞에 있는 분모의 3, 뒤에 있는 분자의 3. 됐죠? 4, 4, 5, 5, 5, 14까지. 됐죠? 그럼 남은 걸 다시 쓰면 로그 2분의 1 남았네요. 뒤에는 15분의 16 남았네요. 다시 말하면 로그 15분의 8이 되겠습니다. 얘를 문제에서 뭐라고 했다? t라고 했다. 됐죠? 뭐 구해라? 10의 t제곱 구해주세요. 10의 t제곱 로그 15분의 8. 둘의 위치 바꿔서 뭐가 돼요? 15분의 8이 답이요. 끝입니다. 됐죠? 그래서 자, 다시 그냥 소거되는 것들이 두 개씩 짝지어서 없어지니까 앞에서 누구, 뒤에서 누구. 됐죠? 이 순서상에 맞게 그냥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게 보이려면 써야 되죠. 차분히 잘 이쁘게 이렇게 하신 거죠. 밑에 거는. 네. 분수 바꿨는데? 안 나왔어? 아, 답 나왔어요? 채점이 안 돼 있길래. 자, 260번 봅니다. 260번 바로 가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입니다. 일단은 좀 별로다. 이거 좀 식이 좀 별로야. 뭐가 별로냐면 1에서 막 얘를 빼고 있거든. 아, 이게 좀 별로긴 한데 일단 그냥 해봐야지 뭐. 정리합시다. 시그마부터 해석하자. 분수 형태죠. 분모가 곱의 형태로 써져 있는 거 보여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고1 때부터 했던 거니까 그냥 바로 해야지 뭐. 얘를 우리는 부분분수로 변형해서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로 보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다시 두 번째 문제에서 준식에 대입해보면 자 1에서 빼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얘가 200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음 인 상황. 계속 갑니다. 여기 정리 좀 해봐야지. 써볼게. 1 넣으면 1 빼기 2분의 1. 2 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3 넣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해서 쭉 넣을 거야. 누구까지? n까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것들을 다 더하라면서 그러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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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겠죠? 됐어요? 그럼 남은 거 누굽니까? 다시 씁니다. 1 빼기 남은 건 1 남았고요.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남은 거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n이죠. 네. 미안합니다. k가 아니라 n을 넣었어야죠. 네, 얘 남은 거잖아요. 그게 200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음. 그럼 요거 전개하시면 1 마이너스 1 없어지네요. 전개하시면 n 플러스 1분의 1이 200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n은 누가 와야 됩니까? (199) 이상이 와야 되겠죠? 이때 당황하지 마세요. 양변에 그냥 200을 곱해버려. 양변에 그냥 n 플러스 1을 곱해버려. 그럼 됐잖아. 그럼 n은 199 이상. 끝. 됐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만 좀 얘기해 드릴게. 부등식에서 양변에 특정 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짓을 할 때는 네가 곱하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 양수면 방향이 바뀌지 않아. 음수면 방향이 바뀐다. 양변에 200을 곱할 거야. 양수죠? 방향 안 바뀌어. n 플러스 1을 곱할 건데 n 플러스 1, n은 자연수죠? 거기에 1을 더했지? 그럼 당연히 양수야. 방향 안 바뀌어. 그래서 그냥 곱한 다음 정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애매한 경우라면 직접 넣어서 보시든가요. 자, 넘어갑니다. 266번입니다. 혹시 너무 빨리 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죠? 다 아는 내용이라, 그쵸? 점검하고 있는 거죠? 넘어갑니다. 266번입니다. 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아. 시금하잖아. 더하래. 누구를? 쟤를. 어디서? K 자리에 1부터 누구 넣었을 때까지, N 넣었을 때까지 얘를 그냥 쭉 써서 더하래. 그럼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래 더하래, 더해봐. 이게 끝이야. 그냥 문제 자체를 읽는 게 끝이야. K에 1 넣으면요. 로그 3에 루트 1분의 루트 2요. 됐죠? 2 넣으면요. 로그 3에 루트 2분의 루트 3이요. 3 넣으면요. 로그 3에 루트 3분의 루트 4요. 해서 더하라고. 누구까지? n까지 넣어서 로그 3에 루트 n분의 루트 n 플러스 1이요. 그게 몇이다? 2다. 이게 끝이야. 이렇게 하래잖아.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거밖에 없는걸? 그럼 니치 같은 로그를 더하고 있네? 진수끼리 뭐해서? 곱해서 쓰면 되겠구나. 로그 3에 루트 1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4 곱하기 어디까지? 루트 n분의 루트 n 플러스 1까지. 그러면 약분되네요. 누구 남음? 로그 3의 루트 n 플러스 1. 그게 2래요. 문제에서. 그럼 말합시다. 밑짚고 나갔다 들어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3의 제곱이 루트 n 플러스 1입니다. 양변 제곱할게요. 9의 제곱이죠. 81은 n 플러스 1입니다. 80이네요. 그래서 사실상 그냥 말해준 대로 하면 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뭘 하지? 무슨 공식을 쓰지? 아니 무슨 뜻이냐고.
무슨 뜻인지 알자고. 그러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잘 써주는 거 항상 잘 주의해 주시고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 것들. 이런 것들 268번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뒤에도 나오겠죠? 277번 같은 거. 네가 어려워한 이유가 뭐냐? 그냥 복잡해 보여서. 그래서 지금 일단 보시면 이런 거죠. 자연수 n에 대하여 원이 나왔습니다. 이 원의 중심 누구? 0,0. 반지름은요? 루트 n. 그렇죠? 원의 방정식 고일 과정입니다. 그 다음 직선이 있습니다. 0,0을 지나죠. 기울기가 몇인? 루트 3인 직선이 있습니다. 자,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말은요. x축과 이 직선의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의 탄젠트 값이 루트 3이라는 거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쵸? 이런 거 따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1사분면에서 만난 점 x좌표를 xn이라고 놓자 이거야. 아이씨, 그러면 잠깐만. 그림이나 그리지 뭐. 심심한데. 자, 원 딱 그리고 중심이 0,0의 반지름이 루트 n인 원 딱 그리고 자, 기울기는 루트 3인 거 주어졌잖아. 그래, 주어졌으니까 그냥 하지 뭐. 까짓 거 루트 3 유후후후 요렇게 y는 루트 3x 그리고 1사분면이니까 여기서 만나는 이 점의 x좌표를 뭐라고 하자? xn이라고 하자. 인 거죠? 자, 그러면 방금 했던 얘기들이 다 나와야 돼. 요 각의 탄젠트 값이 루트 3이야. 몇 도? 60도. 3분의 파이. 알잖아? 하나 더. 얘 반지름 몇이라고? 루트 n. 알잖아? 그럼 이때 코사인 3분의 파이는 누구야? 라고 하면 직각삼각형 보여요? 얘분의 얘잖아요. 맞아? 뭔데? 루트 n분의 xn. 됐어? 네. 근데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몇이었지? 2분의 1. 인 거 아니요? 그럼 결론. xn은 2분의 루트 n입니다. 요호! 삼각함수는 기록됐네요. 됐잖아! 이렇게 보면 되잖아. 1사분면인 거 막 주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했습니다. xn나 누군지 알아? 자, 구하래. 시그마 k는 1부터 80까지. 그럼 문제에서 말한 거 써야 되겠다. 쓸게요. 어디다 써야지? 여기다 써야지. 시그마 k는 1부터 80까지 2분의 루트 k가 되겠죠? 더하기 계산합시다네. 어유 번분수네요. 그럼 분모랑 분자에 우리가 2를 다 곱해버릴게. 그럼 루트 k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분의 2겠구나. 됐죠? 여기서 하나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왕이면 큰 수를 앞에다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k 플러스 1이 k보다는 큰 수니까요. 됐죠? 뭐 하겠어요 이제? 유리화. 유리화하겠지 뭐. 자, 유리화 하기 전에 요거까지 한 번 더 할까? 여기 2를 실수배 앞으로 빼는 것까지 한 번 더 하고 할까요? 이렇게요. 그러면 자, 유리화합니다. 가운데부 반대를 분모분자 곱하죠? 제곱 빼기 제곱 k 플러스 1에서 k 빼면 1만 남네요. 그러면 우리는 분자만 신경 써서 잘 쓰면 되는 거잖아. 시그마 k는 1부터 80까지 2배. 됐죠? 갑시다. 1로 주세요. 루트 2 빼기 루트 1. 2 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2. 3 넣으면 루트 4 빼기 루트 3. 해서 80 넣으면 루트 81 빼기 루트 80. 이거 시그마 다 더하라는 뜻이지? 다 더하면요. 뿔마 없어져서요. 루트 81 마이너스 1만 남겠죠? 뭐예요? 9 빼기 1이네. 8. 결론 2 곱하기 8. 16이 답입니다. 끝. 됐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아래에 있는 시그마 표현 보시면서 그냥 넣어서 확인해야지, 더해봐야지 인 거. 대신에 이 표현의 해석이 좀 필요했었죠.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요. 이 정도만 잘 해석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79번 문제는요. 사실 수학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가셔서 대학 수학을 배우면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거든. 얘가 뭐냐면 그 몇 급수라는 거야. 몇 급수. 이게 급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합의 표현을 우리가 급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더하는 건데 어떤 애를 더하냐? 그 종류를 보면서 무슨 급수 이렇게 이름을 붙여. 얘는 몇 급수라고 불러. 한자예요. 어떤 애냐면 자 더하는 거 구하죠. 1부터 누구까지? n까지 넣어서 싹 더한 값. 이걸 찾으면 돼. 그래서 얘를 보면서 우리가 몇 급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하기니까 어떤 애냐면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하고 얘를 곱했는데 이 둘 다 네가 아는 애다. 여기 n자리 1 넣으면 뭐야? 1, 2 넣으면 3, 3 넣으면 4 넣으면 맞아?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여기 1 넣으면 2 넣으면 3 넣으면 무슨 수열? 등비 수열. 그러니까 몇 급수는 그 일반항이 등차하고 등비의 고배 형태로 써져 있어. 이렇게 써져 있는 수열의 합을 우리가 몇 급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얘가 딱 몇 급수 문제야. 근데 얘가 수학적으로 크게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고등과정에서는 없습니다. 그럼 대학교 가면 뭐가 있어요? 하면 그때 가서 배우시고. 고등과정에서는 의미가 없어. 그냥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문제 유형을 풀어본 적이 있니? 하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자, 고등학생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는 지금 K자리 1부터 N까지 싹 다 대입해서 더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자, 1을 넣으면 첫 번째 항 쓰겠죠? 1 곱하기 1이죠. 더하기. 자, 2 넣으면요. 3 곱하기 3이죠. 그 다음 3 넣으면요. 5 곱하기 3제곱이고요. 4 넣으면 7 곱하기 3 세제곱일 거고요. 쭉 갑니다. 마지막 n 넣으면요. 2n-1 곱하기 3의 n-1제곱까지. 됐죠? 우린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얘를 편의상 S라고 할게. 그리고 아이디어는 별거 없어요. 우리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등비 수열 합구하는 공식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그때 증명했던 과정을 그대로 답습할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방법이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해. 고등학교 땐. 얘를 한 번 더 씁니다. 한 번 더 쓰는데요. 자, 이때 이 등비 수열에서 공비 있지. 누구? 3이죠. 그 3을 한 번 곱해서 다시 쓸 거야. 그럼 봐봐. 첫 번째 항은 1 곱하기 3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3 곱하기 3 있었죠. 얘는요. 3 곱하기 3 제곱이 돼요. 세 번째 5 곱하기 3 제곱 있었지? 여기도 3 곱하면 5 곱하기 3 세제곱 되고요. 7 곱하기 3 4제곱 되고요. 쭉 가서 마지막 2n-1에 3n제곱으로 바뀌어. 이 둘이 그냥 빼면 돼. 그럼 정리가 돼요. 끝. 그래서 딱히 의미가 없어. 그냥 이런 문제를 풀어봤니 안 풀어봤니의 차이인 거야. 실질적으로 내신에서 몇 급수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작년이었죠? 재작년이었나요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선행금지법을 때리면서 대표적인 유형으로 몇 급수를 지시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이런 건 대학에서 푸는 건데 왜 고등학교 때 나와? 했던 문제 중에 대표가 얘야. 그래서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요. 작년에 집통으로 맞은 문제 유형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 봐봐. 요렇게 둘이 봐봐. 3, 3 똑같은데 3에서 1 뺐지. 그럼 뭐가 돼? 2로 바뀌어. 다시 요렇게 둘이 봐봐. 이건 3제곱에 5인데 3제곱에 3이지? 둘이 빼면 뭐가 돼? 앞에 계수 2로 바뀌어. 여기도 2로 바뀌어. 여기도 2로 바뀌어. 여기도 2로 바뀔 거야. 됐음?
그럼 둘이 뺀 거를 써봐 라고 하면 마이너스 2s는 얘는 그대로 있었죠. 1이요. 1은 그대로 있었고 자, 요거 둘이 정리합니다. 2 곱하기 3 둘이 정리합니다. 2 곱하기 3제곱 그 다음 또 둘이 정리하죠. 2 곱하기 3세제곱 해서 마지막 얘까지 갈 거야. 여기까지 2 곱하기 3의 n-1제곱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애는 빼겠죠. 빼기로 했으니까요. 끝입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무슨 수열? 등비수열. 공비가 몇이고요? 3이고요. 첫 번째 항은 6입니다. 몇 개 써 있어요? n-1개 써 있죠? 그러면 등비수열 확보하는 공식 r-1분의 첫째 항 6이었고요. 공비는 3, 한개수 n-1개 써 있음. 여기 앞에 플러스 1이 있었고요. 뒤에는요. 마이너스 여기 일단 그냥 쓸게요. 3의 n제곱 요렇게. 됐죠? 자, 3 빼기 1입니다. 2죠? 약분하면 3만 남죠? 전개해서 다시 또 씁니다. 1 플러스 3의 n제곱 빼기 3이고요. 그 다음 요거 이렇게 전개하면요. 마이너스 2n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전개하면요. 플러스 3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변 좀 정리해 볼게요. 여기 3의 n제곱, 3의 n제곱, 3의 n제곱 다 보이네요. 묶으면 남은 건 2-2n이고요.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2겠죠. 그게 누구랑? 마이너스 2s랑 같다. 해서 결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누면 다 더한 값 s를 말할 수 있습니다. 1 빼기 3의 n제곱에 n-1 이렇게요. 그래서 답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수학적인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는 요령을 한번 해봤니? 이 정도 문제예요. 그리고 재작년에 이미 정부에서 칼을 빼들어서 자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구나 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넘어가면 되겠죠? 뒤로 갑니다. 잠깐만 이거 플러스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좀 플러스죠 여기. 네. 마이너스로 곱하니까 마이너스 곱하니까 부호 반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됐죠? 끝. 자, 넘어가서요. 이제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 192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들 그냥 쓱 보면서 말할 겁니다. 우리는 이웃하는 항에 관계식을 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얘가 등차인지 등비인지 알아내시면 된다. 그래서 바로 가요. 193페이지로 갑니다. 193페이지로 갑니다. 281번 문제 보세요. 빨리 봐봐. 봤죠? 281번 문제 봤죠? 시은이 좀 띄워주세요. 자, n 플러스 1번째는 an에 2를 더한 거네요. 자, 무슨 수열입니까? 공차가 몇인? 등차 수열. 근데 뭐야? 첫 번째 항 4인 거 알죠? 일반 항 말해주세요. 2n 플러스 2요. 바로 갑시다. 등차 수열. 끝. 됐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83번 같은 경우 보시면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무슨 수열? 공차가 몇인? 등차 수열. 됐죠? 선생님 저는 못 따라왔습니다. 1 넣으세요. A2는 두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2. 2 넣어주세요.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더하기 2.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더하기 2. 뭐야? 계속 2 더하면 되는 거잖아. 등차 수열. 이러고 끝이에요. 자, 넘어가서요. 285번 같은 거 보시면서 얘기합니다. n번째 항분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2분의 1이라고 양변에 an 곱해주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2분의 1 an이 되겠죠? 무슨 수열? 등비수열. 공비가 몇인? 2분의 1. 첫째 항이 24. 등비수열입니다. 끝. 됐죠? 야, 이게 끝이야. 우측으로 갑니다. 288번입니다. 뿅뿅뿅. 자, 이번엔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이거 무슨 수열일까요? 역시 마찬가지. 항상 기본은 넣어보는 것부터야. 그냥 눈에 딱 보이면 땡큐 하시면 돼. 안 보이면 넣어봐야 돼.
n자리에 누구부터? 써있죠? 1부터. 넣습니다. 두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1.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더하기 2.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더하기 3. 이렇게 쓰래매.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 항 줬잖아. 그럼 대입하면 두 번째 항 나오죠? 대입하면 세 번째 항 나오죠? 대입하면 네 번째 항 나오는 거죠?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끝. 됐어요? 그냥 넣어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넣어보세요. 오히려 여러분들 겨울에 조금 더 복잡하게 배웠습니다만 그냥 일단 넣어보시면 됩니다. 어려워하지 않기. 뒤로 갑니다. 194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들 전부 다 마찬가지 패턴. 뭐 하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뭐 해줘? 1 넣어서 써. 대입해봐. 2 넣어서 써. 대입해봐. 3 넣어서 쓰고 대입해보라고. 경험에 의해서 찾아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귀납법의 본래 목적대로 넣어서 찾아보는 연습 해주시면 됩니다. 넣어서 찾다 보니 규칙이 보였다. 땡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뭐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도 막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수행평가 하실 때 보고서 필요하실 때 자료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을 나타내서 이게 어떤 수열인지 말할 거다라는 거 우리는 수열을 귀납적인 방법으로 정의했다 해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렇게 불러요. 우측 가시면 195페이지에 여기는 1306번 7번 보일 겁니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세요. 됐음? 무슨 뜻이야? 이웃하는 두 항의 관계식을 써서 말해달라고. 그러면 306번 같은 경우 보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보면서 아니 뭘 굳이 뭐 귀납적으로 나발이고 정해. 딱 보자마자 아는데.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몇인? 3인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이거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귀납적으로 말해달래잖아. 좀 해줘라. 어떻게? 방금 했던 것처럼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등차 수열이니까 얼마 더하면 되겠어? 공차 3 더하면 나오겠죠? 그냥 이렇게 쓰라고. 그리고 첫 번째 항이 누구다? 1이었다. 그냥 이렇게 써달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길 원하잖아. 좀 해줘. 됐죠?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95페이지에 있는 문제들도 차분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196페이지고요. 314번을 볼 겁니다. 자, 314번을 볼 겁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314번 볼 거예요. 자, 봐봐.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명제 pn이 이 두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한대요. 이 두 조건이 참이래요. 첫 번째, p2가 참입니다. 2 넣으면 참이래요. 됐죠? 두 번째, n는 값이 참이잖아? 그럼 누구는 값도? n 플러스 3는 값도 참이래. 됐지? 이걸 얘가 확인을 해준 거야 이미. 의심할 필요가 없어. 됐음? 그럼 자 봐봐. 우리가 아는 건 2는 값이 참이었죠. 그럼 누구도 참일까? 납득이 돼요? 납득이 돼요? pn이 참이잖아? 그럼 n 플러스 3 넣어도 참인 거야. 근데 너는 참인 거 알죠? 누구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맞아? 예준아 괜찮아? 그럼 P2가 참이니까 누구도 참? P5도 참입니다. 그럼 P5가 참이잖아? 누구도 참? 8도 참. 8이 참이잖아? 누구도 참? 도 참이라고. 그럼 문제에서 물어봤어. 명제 P1, P2, P3, P80까지 있어요. 이 중에 참인 거 몇 개니? 물어봤지. 그럼 우리가 참인 거 알고 있었죠. 누구? P2가 참인 거 확실하지. P5가 참인 것도 확실하죠. P8도 참이었죠. 11도 참이었다고. 맞아? 몇 개인지 세면 되잖아.
여기서 문제입니다. P1은 참입니까? 예. 모르죠. 예. P3이 참입니까? 모르겠어요. 모르죠. 내가 아는 건 없어. 그냥 내가 확실히 아는 건 얘네가 참인 건 확실하다고. 됐음? 그럼 모르면 괜히 참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 몇 개인지 세면 되겠죠. 그럼 셉니다. 몇 개게? 27개. 이거 셀 때도 수열 쓰죠. 네. 2가 참이야, 5가 참이야, 8이 참이야, 11도 참이야. 얼마씩 커져? 30 커져. 3n 마이너스 1. 됐죠? 근데 우리는 80까지 볼 거지? 그럼 이거 80보다 작거나 같게 나오는 숫자가 몇 개인지 세야 되겠지? 네. 넘어가서 정리하면 됐죠? n자리에 1 넣으면 2, 2 넣으면 5, 27 넣으면 80. 됐죠? 몇 개? 27개. 됐어요? 그래서 개수 셀 때 수열을 이용한다고. 이런 식인 거예요. 됐습니다. 자, 이런 패턴을 가지고서 우리가 명제를 증명할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1316번 문제 증명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증명하는 걸 우리는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다 라고 해. 자, 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아까 쓴 거구나. 네. 자, 문제 읽어주시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하는지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 주세요. 자,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 주세요. 증명하는 방법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1 넣었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K 넣었을 때 참이라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인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 그게 맞다면 얘는 모든 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겁니다. 끝. 이 패턴으로 가자는 거야. 자, 볼게. 모든 자연수라고 했죠? 그럼 가장 처음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애 누구? 1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좌변을 보세요. n자리 1 낼 거야. 뭐가 되니? 2가 되죠? 우변을 볼게요. n자리 1 넣어볼게요. 뭐가 되니? 2가 되죠? 그럼 n이 1일 때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됐음? 그럼 그리고 나서 2는 값 봐야지, 3는 값 봐야지, 4는 값 봐야지 하시면 이건 직접 하겠다는 얘기잖아. 못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가장 작은 자연수 1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참이네요. 됐죠? 그럼 두 번째 뭐 할 거냐? 이거만 확인하면 돼. n이 k일 때 참이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다. 이 명제가 맞는 건지만 확인하면 돼. 됐음? 네. 왜? 내가 n자리 1 넣었을 때 참인 거 확인했잖아. 그럼 n자리 1 넣은 게 참이면 누구는 값? 2는 값도 참이라고. 2는 게 참이면 누구는 값? 3는 값도 참이라니까? 그럼 다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우리의 목표는요. 다음 명제가 참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찾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하냐? n자리에 k는 게 참이면이라고 했죠. 이게 가정한 거지. 참이라면.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 n이 k일 때 참이라고 등호가 성립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n자리에 k 넣었어요.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2k까지 더한 값이 k 플러스 1이랑 같아. 됐죠? 왜? 같다고 가정했잖아. 그럼 같다고 놓으면 되지. 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뭐가 보고 싶다?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됐음? 자, 둘이 같다고 났습니다.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건 뭐였다고? k 플러스 1 넣었을 때도 참인지가 궁금했단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이 n자리에 k 플러스 1 넣으면 마지막에 누구로 끝나야 돼? 2k 플러스 2로 끝나야 되지. 맞아? 근데 여기는 지금 2k로 딱 끝났지. 그럼 우리가 양변에 2k 플러스 2를 더하잖아? 그럼 2k 플러스 1을 더하면 2k 플러스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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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k 플러
그러면 좌변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야.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에서 2k 더하기 2k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됐음? 그러면 자 양변에 똑같이 더했으니까 오른쪽 우변에도 마찬가지 k 플러스 1이 있었는데 여기에 2k 플러스 1을 곱한 게 이렇게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둘이 같은 거였으니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계속 같을 거야. 됐음? 자, 우변 봅니다. 요 우변 정리해 보면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죠. k 플러스 1, k 플러스 2 맞아요? 자, 잘 보세요. 나는 뭐 했냐? k 넣었을 때 참이라고 가정하고 일단 몰라 같겠지 하고 났어. 그리고 양변에 적당한 수를 더했습니다. 누굴 더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리고 나서 관찰된 다음 등식을 보세요. 얘는 다음 주어진 등식 n자리에 누구 는 값이야? k 플러스 1는 값이잖아. k 플러스 1는 값이잖아. 맞아? 그럼 k 넣었을 때 참이라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인지 관찰해 봤더니 등호 성립하는 거 맞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쓰면 우리는 다 이해된 거야. 너만 안 된 거야. 우린 뭐라고 해? 1번과 2번 과정에 의해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해서 증명 끝. 이렇게 얘기해요. 됐습니까? 납득이 될까요? 그래서 정리하는 문제가 316번이었습니다. 보시면 가에 들어갈 말이 뭡니까? 라고 하면 가장 처음 자연수 n이 1일 때를 먼저 넣어볼 거고요. 그 다음 양변에 누구를 더해요? 2k 플러스 2를 더합니다. 왜 걔를 더했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저 마지막 n자리에 k 플러스 1 넣었을 때까지 더한 값을 관찰하고 싶어서. 그래서 양변에 더해봤더니 야 그냥 대입한 거랑 똑같이 나오네? 오 그럼 맞네 같은 거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그냥 기본적인 문제 수준 조건을 잘 봐야 돼. 코카콜 그만 먹고. 그 씹을 때 안 들리잖아. 바삭거리는 소리 때문에.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 사인 A와 사인 B의 관계를 줬네? 몇 대 몇? 1대 루트 2. 맞아? 사인 A 대 사인 B가 1대 루트 2야. 얘가 뭐랑 같은데 A, B 두 변 길이의 비율과 같잖아. 그래서 A가 어디? 여기. 그럼 내가 여기 A라고 해야지. 이렇게. 그럼 여긴 뭔데? 이게 B죠? 이게 누군데? 루트 2A. 됐음? 1대 루트 2 문자로 놓을 수 있어. 그럼 이렇게 놓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 그럼 사실상 얘는 뭐야? 사인 법칙에서 나오는 거지. 사인 값끼리 줬으니까 사인 법칙. 됐잖아. 그럼 그리고 나면 그림을 봐라. 90도 보이죠? 피타고라스 할 수 있죠? A값 나오죠?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요. 끝. 이런 거야. 됐음? 저 90도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거짓말쟁이. 뭐 이런 식인 거야. 안 보여요? 여보세요? 아, 90도, 여기 90도요. 보여요? 피타고라스라는 거 알아요? A값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끝! 이런 거야. 이게 다야. 그럼 뒤로 넘어가 보면 11번 같은 거 보인다? 11번. 이제 11번 이런 거 보인다. 11번. 혹시 11번 해결하신 분 있어요? 그냥 스스로 혼자 야물딱지게? 이따 얘기하세요. 피타고라스 안 된다고? 아, 11번이죠. 11번 해결해 봤어요? 11번? 펴봐요. 11번. 이거 뭐 그냥 피타고라스 쓰면 돼. 끝. 해보면 되고. 11번. 11번 문제를 딱 보면서 11번. 11번. 보면서 봐봐. 문제에서 주는 정보들을 잘 봐봐. 반지름이 3인데 중심각이 2분의 파인 부채꼴이 있습니다. 4분원이죠.
적당해요, 둘. 그 다음 AB 후에다가 어떻게 되도록 해서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해갖고 넓이를 줬는데 어디 넓이? BOD. 아, 요 넓이. 요 넓이가 몇이다? 6분의 17이다. 얘가 6분의 17이야. 그 다음 너는요, O에서 D까지, 요 길이를 구하면 되니까 X라고 나와야지, 요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문제에서 준 정보들을 네가 차분히 야무지게 잘 써주면 돼. 밖에 없어. 그림에다 그려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나 이 X 길이 필요하다고. 근데 문제에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넓이 줬잖아. 넓이 줬잖아. 그럼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건데? 두 변하고 끼인 각의 사인값. 맞아? 두 변 중에 한 변은 3 보이네. 한 변은 X 네가 구할 거네. 맞아? 그럼 넌 뭐만 있으면? 이 끼인 각의 사인값만 있으면 그럼 넓이 구하는 공식 써서 X가 몇인지 말할 수 있다는 거잖아. 됐어요? 그럼 난 저 끼인 각의 사인값만 있으면 되는데 저 끼인 각의 사인값을 어떻게 구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보여야 돼. 저 오른쪽에 1 보이지? 너 지금 저거 언급도 안 했다고. 맞아? 그러니까 막힌 거야. 저 1을 언급해야 돼. 어떻게 언급할 건데? 보세요. 한 번만 보세요. 이 길이 몇입니까? 요 길이 몇입니까? AC 길이 몇이었어요? 그럼 너 삼각형 있지? 세 변 다 알지? 그럼 한 내각의 코사인값 구해 못 구해? 구하잖아. 그럼 어느 내각의 코사인 구하겠냐? 여기 구하겠지, 여기. 이 각을 세타라고 해서 이 각의 코사인 값 구할게. 그럼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여기서 또 공식 몰라요 이러면 환장하는 거지. 3제곱 3제곱에서 1제곱 빼겠죠. 18분의 몇입니까? 17이요. 누가? 코사인 세타가. 됐어? 아니 잠깐만 그럼 나 저거에 코사인 구했대. 그러면 왜? 이 각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 거잖아. 90도였으니까. 그럼 우리 넓이 구하는 공식 어떻게 하면 된다? 6분의 17은 2분의 1 곱하기 3x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거 계산하면 6분의 17이라니까? 설마 아직도 이거 힘들어요? 2분의 파이 갖다가 세타만큼 뺐으면 몇 사분면? 1사분면. 사인 물어봤어? 양수. 대신 2분의 파이에서 움직이면 사인은? 코사인은? 탄젠트는? 역수가 된다며. 그럼 다시 정리하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3x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 거잖아. 알잖아 코사인 세타 18분의 17. 그럼 결론 6분의 17은 2분의 1 곱하기 3x 곱하기 18분의 17이니까 아이 정리해 x값 말해. 됐죠? 어떻게 될까요? 끝이야. 이게 다야.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조건들을 잘 보시면서 네가 만들 수 있는 거 찾으면 돼. 별거 없어. 넓이 줬다고 두 변하고 끼인값 사인값 알면 되네. 내가 얘는 몰라 구할 거라고. 얘는 알잖아. 그럼 이거 누군지 알아내면 돼. 어디서 알아내? 여기서 알아내면 돼. 끝이야. 넘어가시면 됩니다. 납득이 돼요? 그래 해봐. 어렵지 않아. 자 뒤로 가시면 나머지 문제들 다음 수업 때 요거 안 된 친구들 잡아내서 남길까 합니다. 자 20페이지 쪽 가보시면 20페이지 쪽 가보시면 그 6번 같은 경우는 교과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 그냥 보시면 될 텐데 7번이 조금 이상했죠? 그쵸? 21번에서 7번이 좀 많이 이상했을 거예요. 뭐 나머지는 뭐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7번이 좀 이상했습니다. 혹시 7번 해결하신 분 있을까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 아니 어떻게 내리막길이 생겨? 그렇지 않아? 이상하지 않냐? 이상하지 않아요? 내리막길이 어떻게 생겨? 생겨. 야, 내리막길 생겨. 생기는 경우가 있어. 보여줄게. 봐봐. 내가 뿔을 하나 그려볼게. 얘랑 비슷한 상황에 뿔을 하나 그려줄게. 봐봐. 이런 경우에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생긴다. 봐봐. 자, 뿔이 있어. 뿔이 있어요, 이렇게. 뿔이 있습니다. 잘 그렸다. 자, 요 점을 A라고 할게. 이 A점에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A로 올 거야. 됐음? 한 바퀴 돌아 다시 A로 올 거야. 그리고 최단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봐봐. 선이 어떻게 그어질까? A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다고. 됐음? 가능해요? 라고 하면 봐봐. 내가 이거 펼쳐본다. 그럼 부채꼴이 되겠죠? 펼치면 부채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어디서 출발했다고? A에서 출발했다니까? 그리고 한 바퀴 돌아 다시 A로 왔지. 이 점이 A잖아. 맞아? 그럼 네가 그린 이 노란 선이 뭔데? 이 일직선을 의미해. 됐음? 받아들여? 그 일직선, 나 이 길이 구하면 돼. 맞아. A에서 출발해서 다시 A로 돌아오면 이 일직선 길이 구하면 돼. 이건 어렵지 않잖아. 괜찮아? 근데 이게 그림에서는 이렇게 보인다고. 아닌데요,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하면 이렇게 쫓아갔다는 얘기야. 이게 최단거리가 아니요.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돼요? 그럼 봐봐.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지. 그럼 언제까지 올라가고 언제까지 내려오는데 이걸 관찰해 보면 전개도에서 봐. 전개도에서 정확하게 여기 수직을 딱 내려. 어차피 이등변이니까 수선을 내려. 그래서 생각해 봐. 여기서 출발해서 처음에 시작은 네가 보듯이 올라가. 됐음? 근데 이걸 뒤집을게. 여기서 시작해도 올라가. 맞아? 그럼 봐봐. 이쪽에서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도 올라가는 거야. 운동 방향을 한쪽으로 고정하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야. 어디서? 딱 절반에서. 됐음? 그럼 우리는 뭐 하자? 이 그림 전개도 그려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어디까지 내려오는지를 찾자고. 기본 아이디어는 여기야. 됐음? 이거 찾는 거야. 그럼 봐봐 이제. 자, 전개합니다. 모선이 24고요. 민면의 둘레가 16파이죠. 그러면 일단 전개했을 때 부채꼴이 보일 거야. 뭐 부채꼴 이렇게 그리면 되죠? 아이고, 부채꼴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림. 야, 큰일 났네. 아이고야, 됐다. 부채꼴. 됐죠? 그리고 나서, 자, 모선 길이 여기가 24였습니다. 그 다음, 여기, 호의 길이죠? 16파이네요. 됐죠? 그리고 하나 더, A점에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A점. 그래, A점 여기다 찍을게. 여기가 A야. 그 다음, 이 같은 모선 위에 B가 있죠? 8만큼 올라가서요. 그럼 요쯤에 B가 있다라고 해야지. 8만큼 올라갔음. 요렇게. 됐죠? 자, 문제는 얘를 다시 접으면 A점이 여기에도 찍힐 거야. 똑같이. 다시 접으면 B점이 여기에도 찍힐 거야. 길이 얼만큼? 8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자, A 출발해서 B까지 한 바퀴 돌고 가잖아. 최단 경로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둘이 이어버리면 돼. 됐음? 이게 지금 뭐야?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야. 이 길이가 최단 길이야. 근데 문제는 이 길이 중에 올라갈 때가 있나 봐. 내려갈 때도 있나 봐. 그걸 어떻게 찾을까? 라고 하면 별거 없어요. 여러분, 요 길이 16이죠? 얘도 똑같이 16이죠? 부채꼴 만드세요. 전개했을 때 모습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보조선 긋습니다. 여기까지 잘라서 볼게. 부채꼴 보여? 맞아? 그럼 봐봐. 이동하는 내 입장에서는 처음에 막 올라가다가 요 부채꼴이지. 그럼 아까 봤던 원뿔 다시 간 거지. 또 뭐해? 올라가는 길이지. 그러다 중간 수직 내린 선에서부터는 내려가겠지. 어떻게 돼? 이 그림이 보인다고. 아까 봤던 요 그림이,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이 여기서 관찰된다고. 됐음? 그럼 우린 뭐 하면? 수직으로 일단 내리 꽂아서. 아, 여기까지 오르막길이고 요 길이가 내리막길. 나 이 길이 구하는 거구나. 됐습니까? 여기까지야. 납득이 돼요? 그림 납득이 돼? 괜찮아? 자,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알아낼 수 있는 정보 계속 알아내야 돼. 일단 첫 번째, 이 큰 전체 부채꼴입니다. 길이 알아요? 아, 미안해. 중심각 알아요? 알죠? 반지름이 24, 호의 길이가 16파이죠? 이때 중심각의 크기는 R분의 L이잖아. 이게 호도법이야. 맞아? 몇인데요? 3분의 2파이. 그래서 첫 번째, 이 중심각의 크기 압니다. 3분의 2파이. 됐죠? 그럼 두 번째, 내가 여기 3분의 2파이인 거 알아? 요 길이 24예요. 요 길이는요 16이죠. 중심각 알아요? 한 내각 알아? 삼각형에서. 맞아? 그럼 너 요 길이 말할 수 있지? 맞나요? 코사인 법칙 따라와요? 따라와요? 예준이 따라와요? 자, 다시요. 16인 것도 알고 24인 것도 아니까 여러분들 말할 수 있습니다. A, B 길이 말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A, B 길이 말하는 순간 세 변의 길이 다 알고 있죠? 맞아요? 그럼 세 변의 길이 다 알면 한 내각의 코사인 값들 다시 구할 수 있죠? 어디 구할까? 여기 구할 거야, 여기. 이 각의 코사인 값. 됐음? 왜? 90도 보여? 여기 각의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래. 얘분의 얘가 2분의 1이잖아. 길이 몇인 거야? 8인 거야. 여기 코사인이 4분의 1이래. 얘분의 얘가 4분의 1이잖아. 그럼 얘 몇인 거야? 4인 거야. 그럼 나 누구만? 요 각의 코사인 값만 알면 돼. 됐습니까? 근데 바로 못 구해. 그래서 뭐부터 했어? 이 길이 먼저 구한 거야. 16, 24, 3분의 2파이. 됐어요? 코사인 법칙으로 요 길이 구해주세요. 그럼 세 변의 길이 다 아니까 우리 이 한 내각의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이야. 어떻게 돼? 어려웠어요? 오르막길이 좀 어려웠지. 그래서 요 표현 보시면서 오르막길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잘 봐주시고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겠지요. 자, 넘어가서 우측으로 가면 9번 같은 경우도 봤을 때 당황스럽다고 9번도 좀 당황스럽다고 요렇게 AD 길이를 구하래. 이거 왜 찍어요? 9번? 에? 아, 자, 찍어요. 10시야? 오이씨. 빨리 찍어요. 자,